They built empires by breaking the rules. But behind the success stories are the real stories. History's greatest rivals face off. We had a deal that you agreed to. Be careful who you trust.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Creating their legacies meant destroying the competition.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만든 다큐 아메리칸 지니어스를 소개하고 제1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편을 리뷰합니다. 아메리칸 지니어스는 미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과 그 시대를 함께 다룬 웰메이드 다큐입니다. 한 편당 40분 정도의 길이고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편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시작으로 라이트 형제와 커티스, 판스워스와 사노프, 허스트와 퓰리처,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 콜트와 웨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물들을 선별해서 맞수의 대결을 그렸습니다. 그들 간의 경쟁은 혈투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느냐 아니면 성공을 통해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이 레이스는 특히 19세기 후반 미국의 길디드 에이지, 즉 대호황의 시대에 극에 달했습니다. 대호황의 시대는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부터 20세기에 들어서는 시점까지를 일컫는데요. 이 시대는 누가 최초의 발명자가 되고 그 기술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승자는 엄청난 부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경쟁자였던 패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적인 특징 때문에 다큐에 나오듯이 라이트 형제는 누가 그들의 기술을 훔칠까봐 이미 비행기 주행에 성공한 시점에도 그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인 판스워스와 사노프의 대결에서는 고등학생 때 감자밭에서 텔레비전을 상상하고 무려 20년 가까이 개발에 몰두한 판스워스가 라디오 방송 사업계의 거부인 사노프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판스워스의 특허가 제대로 쓰일 수 없었던 일화도 나옵니다. 아메리칸 지니어스는 그 에피소드마다 다루는 인물과 사건에서 보이듯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혁신가들만이 아닌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온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큐를 통해 테슬라처럼 빛나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퓰리처처럼 고급 독일어로 대단한 문장을 쓸 수 있지만 영어가 걸림돌이 되어 직업을 갖기 힘들었던 인물들을 통해 무엇이 이민자로서 어려운 부분이었는지, 그럼에도 그 이민자들이 미국 역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라이벌 구도를 그린 에피소드 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큐는 일단 누구나 아는 테크 업계의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지니어스라는 단어에 굉장히 알맞아 보입니다. 이 두 거인의 가장 큰 업적은 오직 대기업과 정부기관만이 컴퓨터를 들여놓을 수 있는 돈과 공간을 가지고 있던 1970년대 중반부터 이 둘이 경쟁에 몰두해서 컴퓨터를 마침내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로 만들었다는 점이지요. 요즘은 데스크탑 PC를 넘어서서 개개인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의 풍족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개인용 디지털 기기는 평화 속에서 탄생하고 번영한 것이 아니라 잡스와 게이츠라는 숙명의 라이벌이 벌인 전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에피소드 1은 널리 알려진 잡스와 게이츠의 서로 다른 성장기와 관심사를 간략하게 나레이션으로 소개합니다. 즉,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쟁심이 강한 게이츠와 달리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히피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자유로운 잡스를 언급하면서 둘의 기본적인 캐릭터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수학에 재능을 보였고
중학교 시절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지요. 이 내용은 넷플릭스 다큐 인사이드 빌 게이츠에서 게이츠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 타고난 재능과 기술에 대한 경험이 어우러집니다. 이에 비해 잡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는 데 몰두하며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타리라는 게임 회사에 40번째 직원으로 취직했을 때는 게임 디자인에 기여해서 보너스를 받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는 기술적인 관점보다 비즈니스와 미적인 완성도를 알아보는 신미안을 갖춥니다. 1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제는 마치 고대 화석처럼 여겨지는 그 수많은 오래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도스, 플로피 디스켓, 초기의 윈도우즈와 매킨토시. 사실 이 두 테크업계 거인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그들의 혁신이 정말 무엇인지 알려면 그 고대 유물을 보아야 실감이 되겠죠. 다큐는 1970년대 중반부터 빌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는 2000년을 지나 잡스가 세상을 떠나는 2011년까지 거의 40년의 시간을 약 40분 동안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이 둘은 라이벌이며 동시에 대성공을 거둔 기업가로 남아있지만 각자 중대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게이츠는 1990년대에 연방정부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시장 독점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중들은 빌 게이츠를 탐욕스러운 자본가라고 손가락질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게이츠에게 MS를 떠나서 전 세계의 질병 퇴치와 교육을 위해 일하는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동기부여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잡스는 1985년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잡스 없이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고 잡스는 1997년 부도 직전의 애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세기의 경쟁은 협력을 낳기도 했는데요.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직후 경영난에 처한 애플을 살리기 위해 게이츠에게 전화해서 협상을 벌였고 이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다큐에 나오는 장면 중 잡스가 보스턴에서 열린 맥월드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파트너로 협력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날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많은 애플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지요. 다큐에서 빌 게이츠에게 야유를 보내는 애플 팬들과 그 사건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진 듯한 빌 게이츠를 보여주었지만 실제는 거대한 화면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게이츠와 그 앞에 서 있는 잡스가 대비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애플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플의 광고 중 가장 유명한 1984년의 광고 속 애플은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광고 속의 애플은 빅브라더를 전복하는 구원자를 자처했는데 보스턴 맥월드에서 빌 게이츠는 마치 빅브라더처럼 화면에 등장한 반면 스티브 잡스는 그 앞에서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고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훗날 아이팟과 아이폰을 시장에 내놓으며 오늘날의 모바일 기기의 황금 시대를 열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 아메리칸 지니어스를 소개하고 제1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번 다큐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